선생님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대구광역시 교육청 독서인문지원단에서 책쓰기 교육 지원을 맡고 있는 교사 이재창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선생님들은 혹시 학생들에게 선생님이 뭔데요? 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으신 적이 있나요? 저는 부끄럽지만 과거에 학생에게 선생님이 뭔데요? 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잔뜩 찌푸린 표정과 굉장히 반항적인 그 태도로 저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그 말을 들으면서 저는 학생들에게 큰 상처를 받았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저는 그때 그 아이를 굉장히 나쁜 아이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굉장히 나쁜 아이라서 나쁜 태도와 표정으로 저에게 나쁜 말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했죠. 그런데 어떻게 생각해 봤더니 그 아이가 꼭 그렇게 나쁜 것만은 아니었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선생님들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이 프로이드라고 하는 정신분석학자가 인간의 심리와 마음을 설명할 때 이 빙산의 이론이라는 것을 가지고 설명했던 적이 있는데요. 이 해수면 위로 드러나 있는 빙산의 모습은 정말 빙산의 일각일 뿐, 이 빙산 전체를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면서 인간의 마음도 겉으로 드러난 것만이 인간의 마음 전체를 설명하는 것은 아니라고 이야기를 했던 거죠. 그래서 저는 비로소 정말로 저에게 불손하게 굴었던 이 아이의 태도가 정말 이 아이의 모든 것들, 그리고 그 진심을 설명하는 것은 아닐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이 러셀 바클리라는 사람이 이야기했던 학생들에 대한 이 격언이 머릿속에 떠올랐습니다. 이 러셀 바클리라고 하는 사람은 가장 사랑이 필요한 아이는요, 언제나 가장 사랑스럽지 않은 방식으로 사랑을 요청한다라고 했는데, 실제로 제 과거의 그 교직 생활들을 돌이켜 봤더니 정말로 사랑이 필요한 아이는 사랑스럽지 않은 방식으로 사랑을 요청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겉으로 보여지는 그 아이들의 모습이 아이의 모든 것을 설명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이제 깨닫게 된 거죠. 저는 특성화고등학교에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학교 아이들을 가리켜서 사람들은 흔히 뭐 공부를 못한다, 비행 청소년이 많을 것이다, 수업 시간에는 잠만 잘 것이다, 뭐 학폭 같은 것이 많이 열릴 것이다, 인생의 실패자이자 낙오자이다, 혹은 가정 환경이 불우한 환경들이 많을 것이다, 뭐 이런 생각들을 갖고 있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실제로도 뭐 그러한 면이 없다는 것은 아니지만 모든 아이들이 그러한 것도 아니고 그러한 편견들로 우리 아이들의 전체를 설명할 수는 없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이 아이들에 대해서 그런 편견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이것들은 전부 다 낙인이 되어서 아이들을 더 그런 아이들로 이제 만들어가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이 아이들을 이런 편견 속에 계속 노출시키다 보면 아이들은 낙인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죠. 그래서 그 편견으로부터 벗어나게 하기 위해서 아이들의 진짜 모습을 끄집어내기 위해서 저는 무언가를 해야 했는데요. 그것이 바로 시쓰기였습니다. 네. 제가 학생들에게 시쓰기를 지도하겠다라고 했더니 다른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시쓰기로 인성지도와 생활지도를 한다는 것 자체를 말도 안 된다라고 생각하기도 했고요. 또 더 나아가서 공고 아이들이 시를 쓴다는 그 자체가 말이 안 되고 성립되기 어려운 그런 활동이다라고 이제 생각을 했던 거죠. 하지만 저는 이 시라는 도구는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게 하는 가장 효과적인 도구라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아이들을 이제 겪어오고 상담을 하다 보니까 아이들에게 일어나는 많은 문제들은 결국 아이들이 자아 존중감도 자기 효능감도 없기 때문이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시는 자아 성찰과 자기 탐색을 하여야만 쓸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과정 속에서 자아 존중감이나 자기 효능감을 분명히 되찾을 수 있을 거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 그리고 무엇보다 이 특성화고 아이들이 글쓰기를 굉장히 어려워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이 특성화 고등학교 아이들도 굉장히 손쉽게 시도해 볼 수 있는 글짓기 갈래가 바로 이 시라는 것도 고려하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시쓰기를 통해서 이 수면 아랫속에 감추어진 아이들의 진심을 끄집어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이 진심을 끄집어내는 이 과정을 통해서 자존감을 회복하게 하고
이렇게 자존감을 회복하게 하면 아이들도 보다 더 바람직한 모습이 될 수 있으니 이것이 곧 바로 진정한 의미의 인성교육과 생활지도가 일어날 수 있는 것이다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매년 학생들과 이 시쓰기를 지도하고 또 실제로 창작을 하면서 많은 문집들을 만들어내게 되었고요. 그리고 그 결실들이 모여서 선생님이 뭔데요라고 하는 이 책을 출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선생님 뭔데요라고 하는 이 책을 읽은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하곤 합니다. 아이들의 눈치 보지 않는 촌철살인이 어른들의 전곡을 찌르고 곳곳에서 튀어나오는 예상 밖의 감동들이 보는 이들을 전율하게 한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이것은 시가 아니다, 함성이다, 느린 호흡의 시를 격렬한 리듬과 비트를 지닌 거센 함성으로 바꾸어버리는 사춘기 아이들의 뜨거운 심장 박동 소리가 굉장히 놀랍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였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이 책을 보고 또래 아이라면 동질감과 재미, 후련함을 느낄 수 있을 것이고 또 부모님이나 선생님이라면 요즘 아이들의 진짜 마음을 엿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기도 하였습니다. 이 책 속에는 학생들의 작품 238편이 수록되어 있고요. 이것들을 주제별로 분류해서 총 10가지 챕터에 나누어 담아 놓았습니다. 학생들의 이야기를 담고 있는 책답게 조례부터 종례까지 매 교시별로 차곡차곡 담아 두었는데요. 가족, 우정, 사랑, 비행, 진로, 고민, 학업 같은 이 아이들과 관련된 아이들의 솔직한 이야기는 읽는 사람으로 하여금 유쾌한 재미와 감동, 교훈을 선사하게 해주게 될 것입니다. 공고학생들이 책을 쓰고 있습니다. 엔진 소리를 들으며 글을 쓰고 있습니다. 엔진 소리보다 더 큰 연필 소리가 온 세상에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많은 선생님들도 저희가 울리고 있는 이 연필 소리를 꼭 함께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